유리함수 보겠습니다. 내가 문제를 풀었을 거 아니야, 그치? 어제 좀 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못 풀었는데. 근데 나도 간만에 푸니까 이게 나도 보통 한 공통 수학 2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안 한다는 소리야, 나도.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 근데 너희들은, 야, 나도 그러는데 너희들 공통 수학 2 언제 했어? 라고 물어보면 뭐 껏해야 겨울방학 그 사이에는 안 했을 거고. 그럼 이게 시간이 길어. 그러니까 아무리 수학을 잘한다 해도 한 번 정도 그 일권책 있지, 꼭 한번 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얼추 해서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개념이 전부 다 안 잡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외웠었어야 되는 게 있거든. 그래서 물론 내가 문제 풀면서 이제 언급은 하긴 하겠지만 그건 좀 파편이잖아. 어쨌든 부분 언급하는 거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쓱 그 유형서하고 1권 교재 쓱 풀면 전부 다 웬만하면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식부터 나와 있어요, 우리 고쟁이가. 그래서 혹시 유리식 겁나 못하면 좀 힘듭니다. 그 641번은 부분분수고요. 나 부분분수 식만 적어놓고 넘어갈게요. 오늘 한 20개는 풀어야 되니까. 부분분수 식만 적어놓으면 되죠. 부분분수 식 알지? 641번 부분분수만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a b분의 k는 뭐 b-a분의 k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요건 알고 계시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오진 않을 텐데 혹시 그냥 지식자랑이라고 생각하시고 3개짜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부분분수가 밑에 3개짜리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c 빼기 a분의 k에다가 a b분의 1 마이너스 b c분의 1이 됩니다.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굳이 밑에 산수도 다 했는데 산수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식만 한번 살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부분분수입니다. 부분분수 아시죠? 그 다음에 642번은 우리가 번분수라고 합니다. 그냥 번분수라고만 적어 놓을게요. 알아서 푸세요. 번분수. 저걸 번분수라고 해요. 부분분수, 번분수. 그쵸? 부분분수, 번분수. 높아, 심해.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 A, B분의 C분의 D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B, C분의 AD다. 이게 이제 저 번분수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번분수 끝. 넘어가겠습니다. 산수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643번인데요. 내가 고2 계속 하는 말 중에, 계속 내가 하는 말 중에 유리식은 분자가 몇 개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식이 나오잖아. 그럼 유리식이 나오면 너희는 무조건 분자를 가볍게 해야 돼. 이 말의 의미는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내가 한 말이니까. 분자를 가볍게 한다라는 말은 대분수로 바꿔야 돼. 대분수. 대분수가 뭔지 알지? 일단 유리식은 무조건 대분수로 바꿔야 돼. 우리가 산수 계산할 때는 가분수로 바꿔. 대분수와 가분수가 뭔지 알지? 대분수가 아니라 대분수, 진분수. 뭐냐, 대분수. 맞냐? 대분수, 진분수, 가분수. 이렇게 있는 거죠? 몰라. 모른다. 선생님 모르는 표정인데? 모른다. 대분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4를 어떻게 쓰겠다는 소리야? 1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쓰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가벼워야 계산이 편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번 보시면 a 더하기 6에다가 3a의 제곱 플러스 5a 더하기 2가 나오면 얘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분자를 분모로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여기 나 직접 나눴죠? 여기 직접 나눴지. 이렇게 직접 나눴지? 직접 나눠야 되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직접 나눗셈 해가지고 목과 나머지로 바꿔야 돼. 그래서 a 더하기 6에다가 얘가 얼마냐면 3a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얼마냐면 80인가 봐요. 그래서 나머지가 8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가 3a 마이너스 13이고 플러스 a 더하기 6분의 8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한 번 정도는 내가 언급을 할 테니까 앞으로 다시 언급하진 않겠지. 그냥 분자 가볍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지. 이건 그냥 어떤 유리함수에서는 다 그래. 유리함수도 사실 우리가 다 분자 가볍게 해서 표준형을 바꾸는 게 분자 가볍게거든.
그렇죠. 1차식분의 1차식인데 걔를 다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꿀 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래야 문제가 좀 풀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게 정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정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a 더하기 6이 a 더하기 6이 80의 약수가 되면 되겠죠. 그럼 그 중에 이제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갈게. 앞부분은. 자, 그 다음에 644번입니다. 내가 옆에다 위에다 적어놨죠. 맨날 그래요. 능K 하라고. 능K 알았지? 0K 아니고 능K. 0K를 아니 니들은? 0K가 너희가 아는 사람들이야? 아니 나는 사실 몰라. 그냥 어제 JYP 봤는데 0K가 나와 있더라고. 근데 누군지 몰라. 아저씨던데. 아니야? 는 K야. 는 K. 비례해서 항상 너희들이 혹시 그 가비에리 막 이런 것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좀 어렵게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 몰라도 돼. 그냥 는 K 해서 그냥 풀면 돼. 알았지? 그걸 다 외우고 있어도 돼. 외우고 있어도 되는데 모르면 저렇게 는 K 하시면 된다. 물론 이걸 선생님 저 가비에리 알아요? 라고 하면 가비에리로 할 수 있어. 다 더한 것들이 같아서 값이 얼마인지 알아. 바로 알아. 바로 2인 걸 알아. 잠깐. 혹시 가비에리 들어본 사람? 가비에리. 아무도 안 들어봤어? 아무도 안 들어봤으면 굳이 할 필요 없겠죠? 는 K 하면 됩니다. 알았죠? 는 K야. 그러니까 비례식이 나오면 그냥 항상 는 K라고 하면 돼. 이걸. 2B 그 다음에 A 더하기 C는 C분의 A 더하기 2B는 K 이렇게 는 K 그냥 하면 되는 거야. 한 문제는 나온다. 유리식. 한 문제는 나와. 는 K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2B 더하기 C는 AK 그 다음에 A 더하기 C는 2BK 그 다음에 A 더하기 2B는 CK 이렇게 되고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2A 더하기 4B 더하기 2C는 K로 묶으면 A 더하기 2B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비에리는 제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구별해서 풀거든 원래. 근데 얘가 0이 아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으면 둘 다 나눠서 풀어야 돼.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일 때하고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이 아닐 때로 해서 K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K가 뭐라 겠죠? 얘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K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sorry 밑에다 써야 되는데 K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 겁니다. 2배 되니까 맞죠? 그러면 K가 2니까 식이 다시 이제 바뀌는 거야. 2B 더하기 C가 2A가 되고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A 더하기 C가 4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A 더하기 2B가 2C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연방하셔야 됩니다. 미지수가 3개인 3원 1차 연립방정식을 하셔야 됩니다. 미지수가 3개인 미지수가 3개라는 말하고 3원이란 말이 똑같은 말인데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항상 비례식 나오면 는 K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A, B, C 값이 결정이 되고 얘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 그 책에서는 혹시 학교 선생님이 가비의 리 이런 말 하면 나 들어는 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비의 리라는 게 비율입니다. 비율. 가비의 리. 몰라도 됩니다. 그냥 는 K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정도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5번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너희 국어 잘하지? 혹시 밀도, 질량, 부피도 잘하지? 밀도, 질량, 부피가 너희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니니? 1학기 때 배웠니? 중학교 때 배웠나? 자,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식 세우면 되는 거라서요. 너희들이 요거는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관계식만 찾으면 되고요. 중학교 때 그 풀던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푸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유리함수 한번 봅시다. 자, 유리함수 한번 보자. 봐봐. 내가 생각나는 게 있나? 유리함수에 뭐가 제일 중요하지? 유리함수는 내가
제발 이제부터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잘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유리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면 무조건 점근선이야. 점근선보다 중요한 건 없어, 유리함수는. 그렇죠? 유리함수는 무조건 점근선이 제일 먼저 그려져야 돼. x축, y축도 물론 그려야 되긴 하지만 점근선이 제일 먼저 그려져야 돼. x는 p하고 y는 q 이렇게. 그래서 이 점근선에서 모든 게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y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x-p분의 뭐 k 더하기 q 이렇게 되고 요 k가 양수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1, 4분면하고 3, 4분면을 지나는 직각 쌍곡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1, 4분면하고 3, 4분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x축, y축을 그린 게 아니지. 뭘 그린 거지? 그냥 점근선을 그린 거야. 그래서 점근선을 그렸을 때 x는 p, y는 q일 때 k가 양수이면 오른쪽 위하고 왼쪽 아래가 그려지는 거고 k가 음수이면 왼쪽 아래하고 왼쪽 위하고 오른쪽 아래가 그려지는 거죠. k가 음수이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직각쌍곡선은 대칭이란 말이야. 누구에서 대칭이냐면 우선 첫 번째 점 PQ에 대해서 대칭이야. 점 P, Q에 대한 대칭이 일어나. 이 유리함수는 점 P, Q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니까 점대칭인 거지.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엄청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유리함수를 하면 무조건 점근선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표준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뭐에 대해 대칭이냐면 얘에 대해 대칭이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 더하기 n1 이렇게 쓰겠습니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둘이 수직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점대칭도 되지만 쟤가 선대칭도 되는데 y는 얼마? 기울기가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n1은 어떻게 구해? p, q를 대입해서 구하겠지. 그 다음에 y는 얼마? 마이너스 x 더하기 n2. n2는 어떻게 구해? n2도 마찬가지야. p, q를 대입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선대칭이죠. 얘가 어떤 직선이라고? 내가 이 말을 계속 써.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네 대칭이죠. 내가 말로 계속 하는데 그냥 한 번만 써봤습니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직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 대칭이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딱 요것만 알면 돼. 유리함수는 딱 이것만 알면 돼. 그럼 웬만하면 다 풀려. 점근선의 이 두 개의 직선만 주어져도 너희들이 유리함수를 구할 수 있어. 수직인 두 개의 직선만 주어져도 너희들은 유리함수를 구할 수 있다고. 왜?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이 뭘 말하니까? 얘네들의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거든. 그러면 PQ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조건에 의해서 K를 결정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일단 유리함수에서는 가장 기본이야. 가장 기본. 그러면 이놈에서 역함수도 바로 할 수 있냐? 역함수. 유리함수도 역함수를 우리가 다룬단 말이야.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다루는데 누가 바뀌면 되냐면 잡아봐. 이걸 K에 따른 곡률이라고 해. 곡선의 휨 정도지. 곡선의 휨 정도야. 이 곡선의 휨 정도는 이 K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야. 알았죠? 근데 역함수를 때린다고 해서 K가 바뀌진 않지. 그쵸? 그럼 뭐가 바뀌냐라고 하면 얘만 바뀌는 거예요. X가 하는 일과 Y가 하는 일이 바뀌는 거니까 X는 P가 Y는 P로 바뀌고 Y는 Q가 X는 Q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바뀌어. 얘만. 그래서 표준형은 역함수 문제를 안 내. 표준형은 선생님들이 역함수 문제를 안 내. 왜 안 내겠어? 너무 잘 보이잖아. 얘 둘만 바꾸면 되는데. 그쵸? 얘 둘이 바꾸면 되니까 안 낸다고. 이해됐죠? 이게 너무 쉬우니까 안 낸다는 뜻이야. 표준형에서는 역함수를 다루지 않아.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 점근선이 뭘로 바뀌는 거야? X는 Q하고 점근선의 교점으로 할까? Q, P로 바뀌는 거죠. 원래는 P, Q였던 게 Q, P로 바뀌면서 역함수가 그냥 딱 만들어지는 거야. 끝이야. 그래서
표준형에서는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표준형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점근선하고의 관계성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와. 알았죠? 이런 것만 우리가 잠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됐지? 그래서 저거 진짜 중요해. 뭐 나머지 다 내가 다 빼버리고 좀만 이야기하는데 저거 진짜 중요해. 뭐냐면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그거에 대한 의미만 해석하고 있어도 되게 중요해. 야, 그리고 이거 왜 역함수 존재하는 거야? 유리함수에서 역함수 말할 때는 우리가 이런 녀석들 빼는 거. 원래 역함수는 1대1 정해야 되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잖아. 근데 누구를 제끼는 거냐면 x는 p하고 y는 q는 제끼는 거야. 유리함수 특성상 걔네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걔 빼고 얘네들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표준형입니다. 그러면 표준형입니다. 잠깐만요. 일반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책에 일반형 좀 저기 있다. cx 더하기 d라고 돼 있네. 650번에 볼게. 나 그냥 책에다 맞춰서 하는 편이라서요. 우리 책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y는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cx 더하기 d에다가 a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거 막 외우면 안 돼. AD-BC가 0이 아니다. 이거를 막 외우면 안 돼. 물론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외우는데 위치로 외워야 돼. 위치로. 요렇게. 왜냐하면 어떤 책은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에서 분모 분자를 바꿔놓은 책들이 있어. 뭐 수학의 바이블이라든지 마플 시너지라든지 이렇게 각자 저자들이 A, B, C, D 위치를 바꿔놔. 근데 얘는 지금 A, B, C, D 이렇게 적어놨잖아. 근데 A, B, C, D 이렇게 적는 책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D-BC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위치를 봐야 돼. 이렇게. AD-BC가 0이 아니다. AD-BC가 0이 되면 뭔 일이 있겠지. 유리식이 아니어서 그래. AD-BC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형이라 하고,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내가?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을 먼저 찾아야 돼. 알았죠? 점근선 어떻게 찾더라? 분모가 0 되면 돼. 이건 일반형은 알죠? 분모가 0 되면 돼.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c분의 d가 되는 거지. y는 뭐더라? y는 요렇게 x의 계수 c분의 a가 되는 거죠. 요게 점근선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650번에서 왜 저게 나와 있더라? 그래프 해석하려고 저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죠? 이거 좀 어렵습니다. 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내가 정리된 것만 한번 이걸 내가 정리된 식만 한번 보여줄게. 원래 책은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 너희 기본서라든지 교과서는 이렇게 정리하지 않는데 나는 항상 이렇게 정리해. 뭐냐면 봐봐. 이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희들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푸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뭐 해설지에 있는 대로 푸시면 됩니다. 나는 여기 앞에 x 앞에 있지, 분모 앞에 있는 x, 이걸 항상 1로 두고 푸는 편이야. 항상 1로 둬. 1. 그래야 해석할 때 나는 편하더라고. 그래서 1로 두는 거야. c를 1로 둬. 그럼 c를 1로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 c로 나눠버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그렇게 푸는 거야. 귀찮더라도 항상 그렇게 풀어야 틀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해석하는 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를 1로 두는 편이야. 그러면 쟤를 1로 두면 내가 식을 아주 복잡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거를 c로 나눈 다음에 막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x 플러스 얼마냐면 c분의 d에다가 안 외워도 돼. 알았지? 그 다음에 나도 이거는 너희한테 지금 설명하려고 한번 쓰는 거야. 그냥 플러스 c분의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c분의 d가 되는 거고, c분의 a가 점근선이 되게끔 유도는 했죠. 그래서 점근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c를 남겨놓은 상태로 얘를 정리해도 되는데 난 항상 이렇게 정리하는 편이야. 어디가? 여기가 1이 되게. 그게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헷갈리거나 좀 이해 안 되거나 그러더라도 다 1로 두는 거야. 특히 저희가 음수가 있으면 더 안 돼. 음수가 더 있으면 해석할 때 나중에 엄청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왜냐하면 너희가 푸는 그 유리함수는 항상 이렇게 풀거든. x분의 k 이렇게 나. 그래서 이 k의 부호를 결정할 때 여기서 결정한단 말이야. 마이너스 2 이렇게 쓴단 말이야, 너희들이. 그래서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해. 여기 앞에를 1로 두고. 근데 자칫 잘못해서 여기다 음수를 놔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어. 그러면
잘못 해석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항상 그냥 무의식 중에 저기는 1로 둘 거야 이렇게 그냥 하는 거야. 그래야 다른 실수를 안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고, 그 다음에 위에서 보시면 AD-BC가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어디 있냐? 쓱쓱 여기 있다. 650번을 미리 하는 건 아니야. 뭐 미리 하는 건가? 자, AD-BC가 0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잘 봐봐. 여기 위에 분자를 잘 봐봐. 분자를 잘 보면 BC-AD로 내가 지금 정리를 해놨잖아. 그치? 근데 이 BC-AD가 0이 되면 얘가 통째로 0이 되면서 상수함수가 돼버려. 알았죠? 상수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유리함수가 아니지. 그래서 AD-BC가 0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혹시 수행평가에서 물어본다면 그때 공부하시면 돼. 선생님이 저게 수행평가 영역에 들어간다면 그때 공부하시면 돼. 왜냐면 이제 AD-BC가 0이 아니다라는 걸 얘들이 다 놓치고 가잖아. 유리함수에서 저런 거 생각 안 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얘들이 깊이 있게 생각 안 해.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전체가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만 하시면 되고, 이 모든 일반형은 다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해석하는 거야. 일반형에서 빠르게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점근선 정도. 알았죠? 점근선 정도만 너희들이 빠르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점근선만 어떻게 보는 거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것과 이 녀석을 보고 너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점근선 하면 너희들이 궁금한 게 뭐야? 점근선 x는 p 구했어. x는 마이너스 c분의 d 했어. 그 다음에 y는 c분의 a까지 했어. 그럼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냐면, 그래프가 여기에 있는지가 바로 궁금하잖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지 빨리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누구의 부호를 보면 되냐면 BC-AD의 부호를 보면 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나중에 겁나 귀찮을 거야. 이거에서 이걸 뺐는지 이거에서 이걸 뺐는지 헷갈릴 거라고. 왜냐면 잘 안 외우고 있거든,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BC-AD를 하면 이 위에 부호가 바로 나와. 왜냐면 이건 C의 제곱이니까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BC-AD를 하면 돼. 이렇게 BC-AD를 해서 걔네들의 부호가 양수야 이렇게, 음수야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마. 알았지? 그냥 찾아. 그게 궁금하면 그냥 풀어. 이해됐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면 되고, 나도 간만에 보니까 역함수도 생각이 안 나던데. 혹시 역함수는 알아? 이 녀석에서 역함수, 이건 외워야 돼. 내신 기간에는. 이 녀석이 주어졌을 때 너희들이 역함수를 구하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 역함수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지? 어떻게 구하냐? 은우야, 역함수 어떻게 구해? x하고 y를 바꾼 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 역함수야. 그치? 그럼 이게 유리식이라 조금 시간이 걸려. 그치? 그래서 공식을 외우고 있는 게 좋은데. 역함수 어떻게 하더라? 기억도 안 나는데 나도. c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x 플러스 b인 것 같아.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또 기호로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바뀌니까 기호로 외우면 돼. 어떻게 외우면 되지? 이렇게 대각선 AD를 대각선으로 머릿속에 박은 다음에 걔 위치를 바꾼 다음에 부호 반대로. 알았죠? 대각선을 이렇게 던진 다음에 부호 반대로 C하고 B는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위치 바꾸는 것만 암기를 해. 알았죠? 요것만 암기를 하세요. 이게 역함수야. 알았죠? 그래서 저것만 내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AD 그 다음에 역함수.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는 뭐 지식자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속도전 때문에 그냥 요건 외우라고 해. 속도가 좀 빨라야 되니까. 역함수가, 혹시 역함수를 일반형에서 우리가 꼭 터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냥 이렇게 빨리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요 정도 한번 보시고 가는데, 내가 역함수 문제, 그러니까 여기 유리함수 문제를 풀면서 든 느낌은,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제 해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가 유리함수 문제 이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